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기현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오늘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통상 조사 착수 여부나 진행 상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실제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만 결과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오늘 발표는 이례적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해당 룸사롱이라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비용, 동석자가 판사 직무와 관련된 사람인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기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오늘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그 사법부의 신뢰는 결국에 재판으로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판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깨는 것은 반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엉뚱한 판결, 이상한 판결, 소위 말하는 사회생활 잘 모르는 법조인들이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진 판결, 이런 것들이 사실 사법부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사법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자, 수술하는 의사의 손은 깨끗해야 됩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더 청렴해야 되고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청렴하고 법을 더 잘 지켜야 되고 특히나 뇌물과 관련해서는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살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 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 제가 일반적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은 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행정처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법원행정처장님도 그 권한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그렇죠. 저희들 예. 자,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감찰 시작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필요하면 제가 사진이랑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감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반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가 되면 어떡합니까? 네, 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합니다. 이런 사안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1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 등을 받으면 곧바로 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맞죠? 네.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손이 더러운 의사가 수술하지 못하게 하는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비공개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이 관련성까지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접대받았다는 내용 하나만으로 감찰할 끝날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그 재판 너무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재판이 왜 잘못됐는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이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이 윤리감사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조 1항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서 사안을 좀 확인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예,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진 의원님, 네, 토론해 주세요.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런 거 없이 저런 식으로 잡혀찍게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후보 감싸느라고 지금 이번 대한민국 국격을 민주당이 많이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재판장인 지귀현 판사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름이 중국 사람, 화교 출신이라는 음모론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 결정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기회주의, 정치 판사라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후 이런 평가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서울구치소 앞 등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애국 판사, 차기 대법원장, 구국의 영웅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다른 내란 관련 피고인들의 보석 심사에선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 청구를 기각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 주거 공간을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로 온 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이재용 회장이 부당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맡았는데, 지난해 2월 1심 재판에서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일주일 뒤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에 기소가 이루어져 구속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윤 대통령 측은 기소 하루 전 이미 구속기간이 끝났다며 반발했습니다. 법문상 그리고 법리적인 부분에서나 법 해석상으로 지금의 구금 상태는 불법 구금 상태다. 구속 사유는 소멸됐다는 것. 결국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오늘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속 기소 40일 만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봤습니다. 10일 동안의 구속기간에 구속영장 심사에 쓰인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데 검찰은 이를 1단위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속영장 심사에 쓰인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기소 9시간 45분 전에 이미 만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설사 구속기간이 남아있다고 보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 공수처와 검찰 간의 형사 절차상 지위 등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 구속 취소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임원 결정에 7일 내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석방지휘서를 구치소로 보내면 윤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